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 정론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북한 자산 동결 조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동결 액수는 무려 6,300만 불에 해당합니다. 동결 조치는 취한 일자는 뉴욕 고위급 회동 바로 하루 전날인 11월 7일에 이뤄졌습니다. 즉 아주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볼 때 북한이 느닷없이 11월 8일 예정된 고위급 접촉을 거부하고 나온 것은 이러한 미국의 자산 동결 조치 때문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미국이 왜 이렇게 자산 동결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느냐, 그 의도를 분석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이 1차 미북 정상회담을 해서 김정은이의 비핵화 약속을 직접 확인해 보니까 정말 김정은이가 할 것 같은 착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착각이 들게 된 것은 트럼프를 비롯한 폼페이오, 또 틸러슨, 매티스 이런 고위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북한과 관련된 경험이 전관돼서 오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즉 김정은이를 정상적인 국가의 지도자, 정상적인 국가의 협상자로 본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결정적인 정책적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본인들이 미 행정부의 잘못된 판단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제재 완화를 할 생각이 없다라고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미국의 대외적인 공언이 김정은에게는 별로 실효성이 있게 들리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제3국의 기업과 금융기관 또 개인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제재를 취했습니다만 이것만 갖고서는 김정은이를 비핵화 협상의 최종 목표 지역까지 몰고 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따라서 직접 북한의 자산 6,300만 불을 동결한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의 요인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이르러서 미북 간 핵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제정세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와 북한이 3위일체가 돼서 국제사회에서 이제는 미국이 제재를 풀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안보리에서 이제는 미국이 제재를 풀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북한의 비핵화가 촉진될 수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중북러 3인각 공조 체제는 미국에게는 상당한 외교적인 부담이 됐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대북 제재를 완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미국이 선제적으로 현 단계에서 막지 못하면 더 이상 미국의 제재 수단은 약발이 먹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자산 동결 조치를 통해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를 허물들지 말라고 하는 강력한 시그널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과 민족 공조의 입장에서 한미 공조보다 더 강한 톤으로 북한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선전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대통령과 외교장관이 해외 순방을 하면서 또 국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재 완화를 풀어서 미북 간의 핵 협상을 추동해야 된다. 미국이 먼저 북한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논리하에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제재 완화 추진 노력 이외에도 이러한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김정은의 동조 현상은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불쾌하게 느꼈을 수밖에 없으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번 미국의 자산 동결 조치를 통해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더 이상 제재 완화를 국제사회에서 또는 국내에서도 논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왜 이번 자산 몰수 조치에 관해서 뉴욕에서의 고위급 접촉을 거부하는 걸로 연결이 되었는지를 분석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실상 미북 간의 정상회담까지 할 정도의 최고위급 채널을 갖게 된 것은 김정은이가 지금까지 북한 핵 협상 사례를 보면 아래 실무진으로부터의 올라가는 정책 보고를 토대로 미국으로부터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즉 톱다운 방식이 북한이 노리는 제재 완화, 거기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경제적인 실익을 얻기에 쉽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김정은의 생각에 미국이 따라오지를 않았습니다. 시종일관 트럼프까지 직접 나서서 제재 완화는 비핵화를 완성할 때까지는 있을 수 없다라고 못 받고 나왔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미국의 강경한 제재 완화 불가 입장은 폼페이오에 의해서도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삼지연에서 20여 기간을 잠행 기간을 마치고 나온 첫 일성이 이제 미국이 제재를 풀어달라, 이러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답은 6,300만 불 상당의 자산 몰수였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핵 협상에서 김정은이가 완전히 주도권을 쥐고 전 세계 4대 강국을 흔드는 것으로 보임으로써 일거에 최악의 독재국가 지도자라고 하는 김정은의 평가에서 최고의 협상가, 가장 훌륭한 지도자라는 평판을 받을 정도로 위상이 급상승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자산 몰수 조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회담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순간에 쌓아올린 김정은이의 대내외적인 입지에 엄청난 손상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대내적으로 미국 제국주의라고 하는 그런 국가의 최고 지도자 트럼프를 마음대로 만날 수 있다, 마음대로 만나서 비핵화 협상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즉 제재로부터 오는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생활 실상을 한 번에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통 큰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북한 주민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제재에서 오는 핍박한 생활을 김정은이가 극적으로 트럼프를 만나서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신과 같은 능력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집요한 그리고 강력한 제재 원칙 고수로 인해서 김정은이가 노리는 제재 완화는 자꾸 멀어져만 가는 것입니다. 즉 협상을 해봐야 실익이 전혀 없다고 김정은이는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즉 빈손회담이 분명한데 왜 나가겠습니까? 이것이 김정은이의 가장 큰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김정은이가 뉴욕 회담을 거부하게 한 것은 우리 정부로부터도 나왔습니다. 김정은이가 이끄는 북한은 국가가 아니랍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건강을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에서 3D 기법을 통해서 분석하고 있다고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풍계리 흙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보통 상한 게 아닙니다. 김정은 체제가 남한 당국에 의해서 겉으로는 회담하지만 속으로는 김정은이를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다. 김정은이의 건강을 분석해서 김정은이가 언제 어떻게 얼마나 살지를 우리 한국 정부가 분석하고 있나. 정말 김정은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더구나 한미 군사 훈련을 두고 국내외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미연합 해병대 훈련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김정은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있습니다. 1차 미북 정상회담 하나만으로 대규모의 한미연합 훈련마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작은 규모인 해병대 연합훈련이 연말을 앞두고 시행되기로 합의됐습니다. 이런 것도 김정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미국의 자산 동결 조치가 몰고 온 후폭풍이 저는 상당히 만만치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판단하느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고위급 접촉이 무산된 이후 북한 입장에서 상당한 수준의 대미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만방자한 조치라고 하는가 하면 더 이상 파국적 결과를 맞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북한의 이러한 실망과 우려, 불만의 표시는 현 단계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김정은이가 돌출적인 행동으로 대외관계, 남북관계, 미북관계를 다루듯이 트럼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트럼프는 1차 미북 정상회담도 전격 취소했습니다. 폼페이오의 방북도 전격 취소했습니다. 김정은이 못지않는 돌발적인 도전적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김정은이가 쉽게 다룰 상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식적인 북한 정부 당국의 입장을 내놓기 전에 이러한 대외적인 선전 매체를 통해서 또 개인 명의의 반박문을 통해서 미국의 조치에 불만을 표시하고 미국을 비난하고 또 미국과 동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또 북한을 과거처럼 적극적으로 돕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이는 한국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미국 간 실무 접촉이 됐든 고위급 접촉이 되었든 상당 기간 보이콧할 가능성이 일단은 농후해 보입니다. 그리고 설령 고위급 접촉이든 실무 접촉이든 미국 간에 개최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정도의 접점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제는 우리 정부도 이러한 미북 핵회담의 장기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북 전략을 구사해야 할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북한의 선언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비핵화에 관련된 북한의 실질적인 이행 조치를 보면서 제재 완화, 종전선언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답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서둘면 나올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정부도 충분히 의식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제부터는 조심스럽게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가듯이 조심조심 가야 합니다. 이제 미국 간의 핵 협상은 과거처럼 과속하지 않습니다. 모양새는 톱다운 방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톱다운 방식으로만 미국 핵 협상이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국방부, 또 국무성, 또 미 CIA, 이런 또 미국 조야의 전문가, 싱크탱크 그룹, 다양한 미 조야의 의견을 보면서 미 행정부도 핵 협상에 임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 행정부는 비핵화 협상의 전략을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 과속형에서 가다 말다, 가다서다 하는 형식으로 바꿀 것입니다. 즉 오버스피딩에서 고스탑형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우리 정부도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과감하게 바꿔야 합니다.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의 결론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즐거운 일요일 되시길 바랍니다.